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스케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이 이렇네요. 김건희 왕국됐다. 한국을 생지옥으로. 야당은 특검 국감 총력전,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마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제8위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달라고 대통령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또 특검법을 재의결을 비롯해 국정감사 등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있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어제 KBC입니다. 광주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했다, 명품백을 수수했다, 공천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털어내지 않고서는 현재의 김 여사 행보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가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떠들 자격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이미 방송했습니다. 몇 표 차이로 패배했다고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정입니다. 이게 북한 지형, 중국의 그런 어떤 테러로 말이죠. 이 부정선거가 나타난 겁니다. 이거 국정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도 수사권이 없고 검찰도 수사권이 없으니 말이죠. 이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김 여사가 갖고 계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이렇게 그냥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배포해요. 마치 통치자와 같은 정말 부의관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치자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부의는 바로 VIP의 약자로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28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현 정부 규탄 행사에서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게 이게 나라냐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말이죠. 탄핵시키려고 민주당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원내대표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학문입니다. 제가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더라고요. 숫자를 다 제가 파악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주요 증인 참고인이 무려 26명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김원석 전 검찰총장까지도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 암울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여사 본인을 비롯해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사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태균 씨 등을 채택했습니다. 정말 쇼를 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전략과 전술 아닙니까? 이거 북한으로부터 지령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게.
국가정보원에서는 간첩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정보원법에서 간첩 잡는 수사권이 없어졌어요. 박탈당했습니다. 경찰로 이관됐어요. 경찰이 어떻게 간첩을 잡습니까? 여러분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 말이죠. 에? 이거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간첩 잡아내야 돼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에서 아무 손도 못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확보된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10월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만 보이는 국정감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김건희 국정농단 TF 태스크포스도 27일 날 꾸렸어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전략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재표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법에 포함된 김 여사의 4.10 총선 개입 협의에 대한 공소시효 10월 10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냥 숨죽이고 있어요. 왜? 10월 10일, 이제 10일 남았네요.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아마도 지금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국회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보궐선거가 아마 내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30일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이 의결된 후 대통령이 재가해 국회로 다시 김건희 특검법이 이송되게 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재의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재표결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왜?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만이 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여러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은근슬쩍 띄우는 거 아니에요?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야, 국민의힘이 말이지 8명이 넘으면 찬성할 것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한계의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108명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지요. 부결시켜야지. 가결시키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세요?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공천 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또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가결되지 않고 부결되면 또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악순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재표결에 통과에 실패한다면 11월에 더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공천 개입 의혹은 시효가 빨리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외 다른 형법으로 엮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끝나면 다른 형법에 의해서 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입법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생산적이고 정말 소모적인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비를 받을 1억 5천씩 넓은 의미로 1년에 5억씩 그런 세비가 지출되는데 정말 국가적으로 크나큰 낭비입니다. 여러분, 야당이 말이죠.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데 여야가 협상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니까 다시 국회로 돌아와가지고 재표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뭐 합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당에서는 재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22대 국회에 들어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공식이 아마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앞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이 심판할 것을 심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심판할 것이라고 이런 국민들의 외침을 민주당은 각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